이제 국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광고 국어 가르치는 박사라입니다. 이번 국어 설명회 차례는요, 중간고사인데 이제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출제 범위와 어떤 경향성으로 출제됐는지, 그리고 그 경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전략들이 다 반영이 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어요. 교과서는 지학사 쓰고 있고 부교재로는 올림포스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항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광고는. 교과서 범위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단원 정도고 보통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요 정도로만 끝나요. 범위가. 근데 대광고는 자사고였으니까 범위가 훨씬 많아집니다. 부교재로 가면은 작품 수가 훨씬 많아져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항상 이제 높을 수밖에 없었던 특성이 있습니다. 문항 수와 배점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교과서 문학에서는 11문항, 부교재 문학에서는 꼴랑 갑자기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아까 범위는 이렇게나 많았는데 막상 출제된 작품들이나 그 작품들에 딸린 문항수는 6문항만 출제가 돼서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은 조금 이제 허무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이건 중간고사 때 그랬었고 기말고사로 가면 조금 이제 부교재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서술형이 또 없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뭔가 쉽거나 만만하지가 절대 않아요. 객관식으로 확실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렇게 이제 있겠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제 난도는 계속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였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이제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드리면 교과서 본문의 출제 비중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높았다. 근데 부교재 이제 비중이 중간고사에는 좀 적었지만 기말고사로 가면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13문항 정도로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이제 중간고사 때 좀 적게 출제가 됐다고 부교재를 조금 좀 내려놔도 된다. 이런 이제 방심은 금물입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이 문법 출제 비중과 배점이 높은 특징이 있었어요. 다시 보시면 문법이 11문항, 배점도 되게 크죠. 41.2.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법은 항상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생들은 문법을 조금 덜 좀 포기해야겠다, 어느 정도만 공부해야겠다라고 좀 내려놓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광고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문법을 내려놓는 순간 등급이 훅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다 골고루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대광고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영역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외부 지문은 이제 좀 출제하는 걸 지향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요. 근데 외부 지문으로 다른 학교는 보통 이제 변별력을 갖추기 마련인데 대광고 선생님들은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 않는 대신에 이 시험 범위 안에서 변별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만큼 있으신 거예요. 그만큼 어렵게 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벽면으로 보아도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만일 시, 문학 작품을 출제하게 된다. 그러면 단독 작품을 출제하지 않고 이 범위 내의 이 작품과 저 작품을 엮어서 함께 가지문, 나지문으로 내시게 됩니다. 특히 부교재에서요. 부교재가 아까 올림포스 전국 연합 학력평가 교재라고 했는데 학력평가 지문은 문학이 2-3개씩 엮어서 하나의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기출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재 안의 구성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그 작품 조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중간고사 때 부교재에서는 위로랑 달밤이라는 문학 작품을 같이 엮어서 이제 지문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럼 이 작품 조합의 키워드만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보통 갑니다. 일반적인 다른 고등학교라든지.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지문의 요 작품과 그냥 다른 지문의 또 다른 찬밥이라는 작품을 갑자기 조합해서 얘네들 사이를 비교해라라고 문항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가져가야 주의 깊게 좀 공부해야 될 점은 부교재에 있는 조합만으로 학습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이거 저거 요거 저거 다 우리가 어떻게든 조합해서 작품 간에 좀 비교
대조를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의 관점에 입각해서 푸는 수능형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광고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기의 내용은 처음 보는 설명이 나와요. 이거는 뭐 수업 때도 설명한 지문이 아니고 아예 그냥 수능처럼 처음 보는 보기 설명에다가 이 본문에 내가 배웠던 내용을 맞춰서 대응시켜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보기를 처음 보고 판단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심지어 선지 구성도 좀 복잡해요. 대광고는. 선지 하나하나 판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런 게 수능형 문제예요. 보기를 이제 이런 말들은 처음 보는 설명들이겠죠. 학생들이 이거를 주고 본문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각각의 용어에 대응을 시켜서 풀어야 되는. 그럼 이제 보기만 해도 조금 이제 읽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선지들도 길면 이제 2줄, 3줄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풀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가 복잡하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선지에서 하나의 내용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 지문에 이제 1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이 특정 행위의 반복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셨어야겠죠. 여기부터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여기가 맞더라 해도 이 부분이 또 있어야 돼요. 작품 안에.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정 행위의 반복도 이 작품에 있고 인물의 내면도 드러난다. 근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은 이걸 통해 보여주는 효과가 아닌 거죠. 이제 국어 선지의 이런 복잡한 구성을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A를 통해 B를 보여준다. 자, A가 있는지, 작품에 B도 있었는지, 그리고 A를 통해 B를 보여주는 게 맞는지, 심지어 하나의 선지당 3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 형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기 문제들도 좀 보기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모든 선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3가지씩 판단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광고는 아무래도 빡셉니다. 풀이 속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문법 영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주고 보기에 입각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문법의 보기는 이제 없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히만 제시하고 그냥 선지만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많아요. 근데 대광고는 보기를 또 파악을 하고 그 보기와 또 대응시켜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법 또한 절대 이제 풀이 속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킬러로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문법에서 항상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용어가 나와요. 용어 혹은 이제 설명들이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보기로 나오고 그거를 그 시험장에서 처음 보고 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킬러입니다. 항상 킬러 1위는 문법에서 나와요. 대광고는. 예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갖고 온 이 사진이 문제 전체가 아니라 이 문제에 딸린 보기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길죠. 문학이랑 심지어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근데 또 이제 여기 쓰인 용어들을 보면은 음소 배열 제약, 음절 배열 제약, 평파열음, 평장의 의문론적 강도, 공명도 이거 고1 수준 아닙니다. 고1 교과서에 없고요. 고1 선생님들이 보통 가르치시지도 않아요. 어떤 수준이냐면 어려운 고3 모의고사 문법 있죠. 거기에 이제 가끔씩 나오거나 제가 국어교육 이제 전공인데 저 대학생 때 배웠던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론서에. 근데 이런 것들을 고1 학생들한테 주고 심지어 배우지도 않은 거를 풀게 하면은 너무 멘붕이죠. 이런 심화학습까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특성이 대광고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대광고 시험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학습을 해야 할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제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넘어가는 시점에 같은 이제 사례인 동성고를 그때 이제 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아무래도 넘어가니까 선생님들도 좀 쉽게 내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워지진 않아요. 또 아무래도 사립고죠. 그래서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같은 시험을 출제하시게 되죠. 기본적인 출제 스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뭐 보기의 뭐 길이라든지 어휘의 약간의 조금 난도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쉬워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출제 기조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 스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겪어본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광고도 절대 올해부터 쉬워질 거야. 자사고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절대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렵게 낼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광고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수능형 출제 문항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암기를 달달달달 해서 시험장에 가면은 못 풀어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 설명과 대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수능형 풀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고요. 부교재 작품들 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교재 이미 있는 조합 말고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조합해서 정리하는 그 정리본이 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의 구성 방식이 아까 복잡하다 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함정을 내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지의 그 복잡한 내용 하나하나를 끊어가면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판단하는 게 대광고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또 문법 같은 경우 항상 킬러가 문법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만 보면은 그런 거 대응 못해요. 보다 이제 심화 유형. 심지어 진짜 아까 봤듯이 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용어도 미리 그냥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 이제 문법은 백발백중이 될 수 있겠죠. 또 시험 범위가 부교재까지 한다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국어 과목은 다른 이제 수학, 영어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광고는 그런 소홀한 마음가짐으로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국어가 너무 이제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그냥 이제 3월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내신 대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이제 초부터는 개념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하고 3월 후반 그리고 4월 이제 시험 직전까지는 심화 학습을 하는 기간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간고사 문항 수는 28문항이라 했잖아요. 근데 대광고가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문항 수를 되게 많이 냅니다. 네, 중간고사 때는 28문항이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뭐 30문항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의 어떤 경향성을 따져보면은 뭐 35문항 심지어 많을 땐 40문항 이상이었던 적도 있어요. 진짜로. 너무 심하죠? 50분 주는데 50분 내에 40문항 애들 어떻게 푸냐 이럴 수 있죠.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속도가 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자, 그래서 풀이 속도 신경을 쓰셔야겠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그 시험장에 가서 다시 읽는 건 안 되죠. 읽다가 그냥 끝나요. 이 작품의 줄거리나 이 작품의 그냥 핵심적인 표현상 특징,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암기할 정도로 그냥 달달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에 출제 포인트 내가 그냥 암기할 정도로 외웠던 그 용어가 나오면은 0.1초 만에 오케이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략들이 반영된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4가지 마스터를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마스터. 시험 범위가 대광고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범위에 하나하나의 세세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정밀 분석을 시킵니다. 완벽하게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암기 마스터라 해서 암기가 돼야 된다 했죠. 암기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에는 100% 되어야 풀이 속도가 이제 속도는 빨라지죠. 풀이 시간은 줄어들고
어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냐? 매주 제가 주관식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객관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면서 대비를 보통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객관식 선지 하나하나의 세세한 개념들은 그냥 놓치고 그냥 푸는 그 순간만 뭐 그냥 감으로 때려 맞히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서 함정을 잠깐 파놓은 그 단어를 못 봐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빈칸을 많이 이제 뚫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매주 누적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빈칸이 하나라도 있다, 이제 못 채우고 하나라도 이제 어떤 아이가 남겨놨다, 채울 때까지 저는 이제 안 보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유형 마스터라고 해서 대광고는 또 유형이 특징적인 학교잖아요. 그래서 대광고만의 유형을 좀 이제 몇 개년의 기출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 마스터라 해서 다양한 유형, 안 풀어본 유형이 없을 정도로 이제 시험 직전에는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광고의 어떤 킬러 문항들 완전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응용력을 강화해서 개념을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대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은 안 나와요. 이제 제가 다양한 외부 지문 훈련이라고 써놓은 거는 보기 안에 새로운 설명에 이제 적용을 하라 이겁니다. 외부 작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작품을 새로운 설명에 대응시키는 훈련,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교 필기를 제가 학생들마다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취합을 해요. 한 학년에 보통 국어 선생님이 2분, 3분 정도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그 수업받는 선생님, 이 학생이 또 수업받는 선생님이 다를 경우 그 선생님들의 필기가 또 디테일이 다를 수 있어요. 디테일이 다른 부분,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이 모두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저는 취합하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포인트겠죠.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제가 핵심 요약본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정리는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큰 이제 단권화 작업이에요. 이제 범위도 많고 외워야 될 게 이제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건 100% 출제다 하는 요소들을 제가 서브노트로 빠르게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도움이 이제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습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 테스트를 누적해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요. 빈칸이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의 출제 포인트를 채워갈 수 있도록 누적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별로 맞춤 오답 노트를 제가 제공을 해요.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만일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틀렸어요. 뒤에 해설지를 봐요. 아, 그렇구나 끄덕거리고 넘어가요. 그럼 그 문제 시험에 나온다? 또 틀려요. 모든 학생들의 지금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국어에서. 그러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라도 뭐 잘못 본 거 하나라도 있어. 그리고 이제 맞았더라도 내가 좀 감으로 찍었어.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오답 노트에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누적 기록된 거를 제가 점검하고 계속 똑같은 틀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거는 시험에서 절대 2번 틀리지 않도록 제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시행하고 개인별 취약점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특히 대광고는 파이널 때만 모의고사를 풀리지 않고 거의 매주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대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분 내에 3, 40문항을 푸는 연습을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계속 거의 매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이제 시간 관리,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복습 영상 매주 이제 제공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질문할 수 있는 카톡방, 뭐 당연히 이제 대면 클리닉, 그리고 이제 카톡 오프라인, 온라인 다 이제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의 교재고요. 이런 걸로 이제 꼼꼼하게 범위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제 100% 이제 분석 가능하게 분석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교과서 예상 문제 따로,
올림포스 이제 부교재 변형 문제 따로 이게 이제 뭐 여러 권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예요. 이 빨간 글씨들이 학생들이 직접 이제 채워야 되는 답안들인데 요거 하나라도 남기지 않도록 이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학생들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국어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광고 학생들이 올해도 좋은 성적 거두고 1등급 길 저랑 이제 걸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